우리에게는 생소하지만 사실 외국인에게 북한 여행은 마음만 먹으면 갈 수 있는 여행지입니다. 더더욱 신기한 사실은 대북 제재로 인해 기름을 수입하기 힘들어 자신들의 영공을 지키는 전투기도 잘 못 띄우는 북한에서 무려 에어쇼를 했다는 것입니다. 2016년에 북한의 원산이라는 지역의 갈마 비행장에서 원산 국제 친선 항공축전이라는 이름을 걸고 북한 최초로 에어쇼를 했습니다. 당연히 외화벌이를 위해서 에어쇼를 열은 건데요. 일반적으로 에어쇼라 한다면 최신 기종의 항공기, 정말 최고 수준의 고개 기동을 보기 위해서 가는 것이 일반적인데, 북한 원산 에어쇼는 특이하게도 박물관에 있어야 할 비행기들이 실제 날아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꽤나 인기가 있었습니다. 특히나 미그-15는 한국전쟁 때 사용되던 항공기이고, 미그-19는 정말 조금 생산된 한정판 같은 항공기여서 전세계 항공 덕후들이 다들 흥분했던 에어쇼인데요. 거기다가 북한도 가볼 수 있다는 점, 특이하게도 에어쇼임에도 북한의 유일의 민간항공사 고려항공의 항공기들이 동원되었다는 점, 항공 덕후들을 유혹하기 위해 실제 비행기에 탑승해서 실제 비행까지 시켜준다는 점에서 꽤나 괜찮은 에어쇼였습니다. 북한에서는 외화벌이가 꽤나 쏠쏠했는지 매 2년마다 에어쇼를 열려고 예정했었지만 놀랍게도 바로 다음 해인 2017년에 에어쇼를 다시 연다고 말했었습니다. 하지만 더 심해진 대북 제재로 인해 2017년에는 취소되어 열리지 못했습니다. 북한의 기름 상황이 많이 좋지 못했기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2016년이 처음이자 마지막 북한의 에어쇼였습니다. 스웨덴에서 북한 여행을 전문으로 하는 여행사인 코리아 컨설트라는 사이트를 보면 2021년에도 당장 갈 수 있는 여행 패키지로는 평양 마라톤 투어나 여성의 날 기념 행사도 있는데요. 여기서 2016년 원산 에어쇼의 흔적도 찾아줄 수 있었습니다. 광고하는 걸 보면 기종이 검은색으로 칠해져 있죠. 황덕들이라면 환장하는 박물관에서나 볼 수 있는 비행기들이 많습니다. 새로운 비행기를 도입할 돈이 없다 보니 이미 있는 비행기를 고치고 고쳐서 이제 북한 외의 다른 나라에서는 거의 찾아보기 힘든 수준의 비행기들이 실제로 아직 많이 북한에서는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1947년 소련에서 농약 살포용으로 개발한 안토노프-2부터 1960년대 소련에서 만들어진 안토노프-24 역시 강조되어 있고요. 이외에도 일류신, 투폴레프 등 대부분 구소련에서 제작된 아주 오래된 항공기들이 전시된다고 나와있죠. 내용을 보면 항공 종사자 혹은 외국인 관광객 누구나 관광 가능하고 고려항공을 타고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북한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투폴레프나 미그, 일류신, 안토노프 등 여러 항공기를 직접 타볼 수도 있다고 광고하네요. 항공 덕후인 제가 봐도 구미가 당깁니다. 가격은 2016년은 정확하게 찾기 힘들고 2017년 가격은 정확하게 찾았는데요. 아마 동일한 가격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별 여행은 안되고 무조건 6박 7일 코스의 패키지로만 여행이 가능합니다. 상하이를 출발하면서 여행이 시작되고 1일부터 5일차까지는 항공축제를 관람한 후 6일차에는 개성과 비무장지대 그리고 고려박물관을 관람합니다. 마지막 7일째에는 만수대나 김일성 광장 관광 후 다시 상하이로 가는 일정인데요. 방은 2인 1실이고 7일 동안 1820유로입니다. 지금 환율로 약 250만원입니다. 혹시 각방을 원한다면 하루당 추가 240유로, 즉 32만원을 더 지불하면 되고요. 개인적으로는 좀 창렬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축제에서 비행기를 탑승하고 싶다면 최소 100유로, 즉 13만원, 평균적으로는 27만원, 제일 비싼 투폴레프는 34만원을 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이 영상을 보는 대한민국 사람들은 갈 수도 없고 굳이 갈 필요도 없으니 우리는 영상으로 한번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봐보겠습니다. 에어쇼에는 생각보다 많은 북한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실제로 항공에 관심이 있어서인지 강제로 동원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사람들이 정말 많은데요. 일단 축제를 시작한다는 내용의 소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You will have lots of fun, including sightseeing flying over Wonsan by different planes of choice of your own choice, enjoying music and dance performance and soiree, and tasting different brands of famous Korean beer. 끝으로 축전에 참가한 여러분들이 즐겁고 유쾌한 시간을 보내기 바랍니다. I hope all the festival makers from home and abroad will have a great and memorable time during the stay here. 감사합니다. Thank you. 축사가 끝나고 난 뒤 처음 시작은 헬기쇼로 시작했는데요. KPA가 조종한다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KPA는 코리안 피플스 아미의 약자로 조선인민군을 의미합니다. 헬기쇼는 딱히 흥미있지는 않았습니다. 바로 다음 이륙으로 미그 29가 나오네요.
여기서부터 이제 항덕들이 침을 줄줄 흘리기 시작하죠. 미그 29는 북한이 가지고 있는 제일 최신 항공기입니다. 물론 최신 항공기라 하더라도 소련에서 개발한 기종이고 90년대 생산된 기종입니다. 북한에 약 50대 내외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대부분 평양을 지키는 용도로 사용되어 실제 전쟁이 나더라도 남한의 공격을 위해 올 일은 없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공군이 보유한 F-35, F-15K, KF-16에 비해서 한참 떨어지는 성능입니다만 아주 이쁜 모양의 기체로 유명하죠. 그냥 생김새만으로도 항덕들에게 사랑받는 기종입니다. 이쁘긴 이쁘네요. 이날 여성 최초 전투기 조종사도 등장했는데요. 북한에도 현대화 바람이 부는 걸까요? 어쨌든 이 여성 전투기 조종사는 미그 21을 조종했습니다. 미그 21은 1959년부터 생산되어 총 11,000여 대나 팔린 공산 국가들의 대표적인 전투기입니다. 물론 소련에서 만들어졌고 소리의 약 2배까지 속도로 날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최신 전투기였지만 지금은 부품 수급 자체가 워낙 어려워 북한에서 쿠바를 통해 부품을 밀수하다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특징으로는 앞 배기구가 굉장히 특이하게 생겼는데 이 부분을 통해 공기를 흡입합니다. 이를 통해 추진력을 얻고요. 흡입구 안에는 레이더가 달려있다고 합니다. 당연히 지금은 워낙 구형이라 대부분의 나라에서 퇴역 중입니다만 북한에서는 주 기종 중 하나입니다. 다 떠나서 참 이쁘긴 이쁘네요. 레트로 감성이 이런 걸까요? 이외에도 고려항공이 보유하고 있는 항공기들이 나와 이착륙을 보여주며 에어쇼를 진행했는데요. 항공사가 에어쇼에 동원된다는 게 참 신기하긴 합니다. 고려항공이 가지고 있는 기체나 고려항공의 눈물나는 스토리는 제가 이전에 제작한 고려항공 편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면 북한 사람들이 과도한 리액션을 계속 보여주는데요. 이거 진짜 반응 맞나요? 아니 아무리 항공 덕후라고 해도 저는 이런 할머니 항공 덕후는 보지 못했는데요. 액션도 너무 과합니다. 어찌되었든 배가 고프니 뭐 좀 먹으러 가볼까요? 이 에어쇼에는 에어쇼 이외에도 맥주도 엄청나게 광고하고 있습니다. 옆에 부스를 보면 비행기 모형도 판매하고 동시에 맥주도 판매하고 있는데요. 또 기념품도 이것저것 팔고 있으니 간단하게 먹을 거를 사서 부스 밖에서 자유롭게 앉아서 먹으면 됩니다. 이 시간이 유일하게 북한 사람들과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하네요. 다른 시간에는 항상 가이드들이 붙어 북한인들과 대화를 하지 못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저녁이 되면 여러가지 전통 공연과 함께 에어쇼 첫날이 마무리됩니다. 물론 공연 후에 시내에 나가 자유롭게 놀 수는 없습니다. 아침이 될 때까지 호텔 밖으로 나올 수는 없습니다. 드디어 에어쇼 마지막 날을 밝았는데요. 두 번째 날은 무인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RC 비행기인데요. 글쎄요, 조금 아쉽긴 합니다. RC를 보려고 온 것은 아닐 텐데요. 참고로 북한에서는 남한으로 꽤나 많은 RC 정찰 비행기를 날리고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은 조잡한 RC 비행기에 소니 DSLR을 결합한 방식이라 추락도 많이 해 우리나라 민간인들에게 발견되어 뉴스에 나온 적도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RC 비행기에서 플레어를 쏘네요? 처음에는 이 장면을 보고 엄청 놀랐는데요. RC 비행기에서 무려 플레어를 쓰다니요. 그런데 플레어가 아니라 그냥 RC 비행기에서 폭죽을 쏘는 거였네요. 조금 황당하긴 하지만 웃기기도 하고 애교스럽기도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헬기에서 이제 사람들이 뛰어내립니다. 이 정도는 해줘야 에어쇼 느낌이 나죠. 아니 그런데 무슨 깃발을 달고 내려오네요? 북한 인공기입니다. 그런데 문득 든 생각은 낙하산 착지하면서 인공기 밟아도 되나요? 인공기 함부로 밟았다가 노동 교화형에 처해지지는 않을까 걱정됩니다. 다음으로는 저는 처음에 소련 깃발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조선 노동당 깃발입니다. 선전선동인 건 알지만 그 와중에 깃발이 아주 쫙 잘 펴져서 내려오긴 하네요.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북한 사람들이 아니라 외국 사람들이 와서 축하 공연식으로 해준 거였네요. 국제 에어쇼가 맞기는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비행기들을 직접 타볼 수 있는 시승회가 있었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기종은 일류신 76 기종으로 1990년에 제작된 화물기입니다. 화물기이기 때문에 안에 좌석은 따로 없고요. 탑승하고 싶다면 개인 비용을 그 자리에서 추가로 250유로, 즉 35만원을 내야 합니다. 15분 정도 태워준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항공 덕후로서 충분히 할만하다고 봅니다. 물론 창렬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다 보면 벌써 에어쇼 마지막 날도 점점 저무는데요. 날이 저무는데 특이하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일사불란하게 어딘가로 갑니다. 다들 차도 타지 않고 그냥 걸어서 자기 집으로 가는 순수하게 항공에 관심이 있어서 온 사람들인 것인지 분위기를 위해 반강제로 끌려 나온 것인지 궁금하긴 합니다. 날이 완전히 저물면 에어쇼 마지막 날을 기념해 북한 사람들 약 10,000명이 춤을 추는데 여기에 외국인들도 초대받아 춤을 춥니다. 뭔가 좀 이질적인 문화이긴 합니다. 어쨌든 북한스럽긴 하네요.
오늘의 방구석에서 즐기는 에어쇼 어떠셨나요? 솔직한 평으로는 역시나 허접하긴 합니다. 그럼에도 또 북한 에어쇼만의 맛이 있기는 있습니다. 사실 이것보다도 더 많은 항공기들의 에어쇼에 나오긴 했으나 제일 특이한 내용들만 뽑아 편집한 것이므로 혹시라도 더 궁금하신 분들은 실제 북한에서 올린 영상들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